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드디어 그분 또 모셨습니다. 네, 김노코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당일날 그 이후에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는 그 전에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어저께 살짝 올랐지만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그 전에 주가 움직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 7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어제 그쵸. 오랜만에 이제 네.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기본적으로는 하락 추세에서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주가가 뭐 딱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흐름상으로는 지난 몇 번의 어떤 실적 발표와는 달리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적 발표 내용,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모두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어떤 AI 관련된 수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그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좋다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용이 좋아도 주가가 약간 좀 흔들렸는데 이번에는 내용이 좋다면 주가가 그거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관전 포인트가 이 다음 분기 수요 수익성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좋게 나와야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전망이 더 밝아질까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자체 실적도 그렇고,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네. 조금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라루빈 같은 경우가 알게 모르게 한 2개 분기 정도 지연이 됐고,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슈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2개 분기 전에 베라루빈이 나오면 아무래도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ASP가 더 높았을 거고 블렌디드 ASP가 올라가는 구조, 이 구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출시가 지연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래 기대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느린 시점에 네. ASP가 올라오는 구간이었을 거고, 그래서 이 베라루빈 자체가 제대로 이제 출하가 되고 어느 속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엔비디아의 매출액 전망치들이 네. 상향 조정될 수 있느냐의 여력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베라루빈 자체가 갖고 있는 HBM의 스펙이나 그리고 LPDDR의 스펙들을 노려봤을 때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 수요 공급과 그리고 LPDDR 공급이 또 이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컨퍼런스 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근데 젠스랑은 항상 실망시키지 않았었는데 이전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컨센서스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네. 만약에 영린이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데 그거 발언이 나오면 사실 속수무책으로 좀 흘러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백로그 관련된 얘기들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숫자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와야 너무 어렵다.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조금 이거 이상한데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는 우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조금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엔비디아의 GPM 전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마 수요 공급에 의해서 아니, 별로다? GPM 가이던스가 아무래도 이제 신규 제품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너무 높으니까.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 물량적으로 팍 치고 올라가기 전에는 오히려 약간 좀 수익성이 부담이 되는 구간들이 나와요. 신제품이 막 나오면서 매번 그랬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제품이 나오면서 그 물량이 이제 기존 물량에서 이제 갈아엎는 그런 트랜지션 과정들을 겪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물량적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전까지는 오히려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가 많았고 실제로 블랙웰 때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신제품이 막 출하가 되면서 GPM적으로는 약간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공유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 설명을 하긴 할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이 본격적으로 램프업이 되면서 물량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네.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다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런 GPM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이제 코멘트가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여튼 뭐 한 개 분기나 두 개 분기 정도 GPM이 쉬어간다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네.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GP 마진이 신제품 나오면 한 6개월 정도는 길 수도 있다. 그게 안 나오길 좀 바라야겠군요. 네. 이 GPU 15% 인상, 그거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뭐 Q&A가 나올 것 같기도 하던데. 네, 그렇죠. 이 부분도 분명히 질의응답 시간이나 아니면 뭐 사전적인 코멘트에 언급이 될 만한 이슈인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아직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런 메모리 가격의 인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언급이 된 거고,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그 고객들의 캐펙스 부담 네. 이런 걸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되고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이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단에서의 문제가 있냐, 아니면 그래서 우리 벤더들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이익이 날 거냐 등등.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겠죠.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러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삼전닉스가 기다렸던 주주환원을 발표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로 주가 변동성이 엄청 커요. 오늘은 네. 다행히도 강보합권에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죠? 그렇게 기다렸는데. 일단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고, 분명히 저희가 예상했던 시점보다는 조금 이른 시점에 나온 것 네. 같습니다. 저희는 뭐 삼성전자가 한 8월 내 정도,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9월 한 초 정도, 이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하이닉스가 먼저 실적 발표, 이제 주주환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한 이틀 네. 간격으로 이틀이었나요? 3일이었네요. 이 정도 간격으로 이제 금요일이었죠. 네. 주주환원 발표를 했는데, 일단 하이닉스 쪽부터 먼저 언급을 드리면 40조 원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발표를 했죠. 약간 좀 서프라이즈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연중으로 하이닉스가 주주환원할 수 있는 규모를 뭐 한 40조에서 한 60조 원 정도 레벨로 보고 있었고, 네. 이 40조에서 60조 사이에서 뭐 주주환원,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이 좀 이렇게 쪼개질 거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자사주 매입 및 소각만으로 40조 원을 이미 발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었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인 주주환원도 언급을 하겠다라고 네. 언급이 됐기 때문에 당장 40조 원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이었고, 네. 그리고 당장 그 공시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뭐 한 1조 원 가까운 매수가 걸려 있어요. 액션이 나왔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이런 불안한 장에서는 꽤 든든한 매수 주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조 원의 직원 상여금을 위한 네. 네. 자사주 매입, 그리고 30조 원에 달하는 3분기 정규 배당 플러스 특별 배당, 그리고 올해 주주환원 규모를 90조에서 110조 원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네. 코멘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사주 매입이 소각 의도가 없는 직원들 상여금을 위한 매입이었고, 규모도 15조 원이면은 하이닉스 시총 대비로는 또 작은 규모였죠. 네. 그리고 다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가져갈 거다라는 시장 컨센서스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거 외에는 전부 다 그냥 3분기 배당으로만 언급이 되었죠. 네. 네. 30조 정도. 네. 사실 정규 배당금이 연 9.8조, 그래서 분기로 나누면 한 2.25조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한 28조 원 가까이를 특별 배당금으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돈 준 거죠. 이거를 DPS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정규 배당금 플러스 해가지고 한 4,600원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당장 이
그 매매 관련된 매수 주체가 좀 존재하길 바랬고 하이닉스처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보다 규모가 기대감이 낮았고.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바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추가 주주하는 데에서 언급하겠다라고 네. 되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7년 1월 이사회를 걸쳐서 주주환원을 추가적으로 확정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추가 주주환원 발표도 조금 더 텀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조금 하락폭이 컸었던 거죠. 그런 실망감이 아무래도 조금 주가에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또 너무 또 과하게 반응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90조 원에서 110조 원을 이제 추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추정해 보면은 충분히 상단, 예, 그러니까 하단이 아닌 상단 쪽으로 아마 무게 중심이 쏠릴 거고 그 이상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그리고 이제 특별 배당금으로 분명히 또 주주환원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아직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을 줬지만 결국 올해 연말 뭐 내년 연초까지 정도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감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적 주주환원 정책을 보면서 시장의 의구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LTA를 삼성전자는 25% 선수금도 받고 5년은 이젠 기본이고 내년 1년마다 가격은 재산장한다. 그러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긍정적인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회사가 향후 4, 5년 동안에 프리캐시 플로우를 대략적으로 프로젝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에 가서 보자. 아니면 50% 미만이다. 거기에 약간 실망한 것 같고 삼성전자가 그게 맞는 건가 싶으면 SK하이닉스는 또 그러면 여기 LTA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한 거야?에 대한 이제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자사주 매입 소각이 없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줬는데 시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과하다 아니다 이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결국 외국인은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개인들 주체 말고 외국인들이 그냥 실망한 건가?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배당 쪽보다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주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세이프하고 직관적인 주주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당장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꼬여 있는 수급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또 해소해주는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실망 매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하신 것 중에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프리캐시 플로우에는 선수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내년부터 포함됩니까? 아니 아예 포함이 안 돼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본 스탠스. 네.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공시한 이후에 이제 애널리스트 따로 이제 온라인 미팅을 했었거든요. 네. M&A나 이런 것도 프리캐시 플로우에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A를 만약에 하더라도 그럼 이제 당연히 현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프리캐시 플로우에 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에 있던 이 여력을 순수하게 이 영업 현금 흐름 안에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건 주더라도 투자는 계속해서 하겠네요. 그럼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Y1, P5 속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내년 후년까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증설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 보도 자료에 보니까 선수금 포함하지 않는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네. 공시 내용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반도체 수출도 엄청 좋잖아요. D램, 낸드, SSD 다 세 자릿수 증가로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은 하반기까지 계속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점점 기저가 높아지고 있긴 해요. 저희가 작년 8월, 9월 이때부터 이제 가격이 상승이 좀 세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올해 이제 연초 들어서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작년 상반기 한 7, 8월 정도까지는 기저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9월 이후 이제 4분기 들어서는 기저가 점점 이제 세지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뭐 디램 기준 YOY로 막 300%, 막 SSD 막 200% 이상 막 이런 정도의 그로스를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대신에 이 지금부터는 YOY도 YOY지만 이제 전월 대비 네. 흐름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아마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큰 주가 하락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추정치가 일정 부분 그 주가 하락의 한 원인이기도 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추정치가 이제 올라가던 것들이 멈춰버렸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멈추다 못해 하향 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치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과는 다르게 조금 이제 기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 작년 8, 9월부터 올 6월 초까지만 해도 9개월 연속, 10개월 연속 추정치가 지속 상향 조정되어 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는 슬슬 멈추고 이제 심지어 하향 조정이 되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 월, 다음 분기 추정치도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근데 그런 추정치는 결국은 결국 가격과 연동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출하가 의미 있게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죠. 왜냐하면 생산 캐파라는 것들이 이제 제한되어 있다 네. 보니까 그럼 이제 결국은 Q는 제한된 가운데 P가 어떻게 되느냐로 이제까지 저희가 온 건데 그럼 이렇게 많이 오른 가격 상황 고객들은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장기 공급 계약으로 묶이면서 이런 시장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메모리 가격 변동폭은 이제 점점 제한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정치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 아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컨센서스로 생기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추정치가 진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할 거고요. 저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모바일 디램이라든가 서버 디램의 이 공급 부족 상황이 이게 어떻게 계산해봐도 풀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물론 고객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찌됐건 출하를 하고 내가 제품을 만들려내려면 디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지금 남들과 경쟁해서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결국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많이 오른 기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폭은 축소되는 게 기정사실이고 저희가 그렇게 다 추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존에도 그렇게 추정해 놨지만 더 위에 가서 메모리 가격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 흐름이 3분기, 4분기에도 저는 진행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3분기 때도 이미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조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가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분위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네.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금 2분기 실적 리뷰를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디램랜드 가격에 대한 가정을 다 해놨잖아요. 네. 이 가격 가정들이 상회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하회해버리냐 이 기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건데 지금 적어도 하회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제로에 가까워 보이고요. 네. 오히려 맞추거나 상회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상회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추정치들이 이제 3분기 실적 프리뷰를 작성하는 과정 안에서 상향 조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은 환율입니다. 강해져서. 네, 환율이 지금 워낙 강세가 되다 보니까 어느덧 1,400원이 깨졌어요. 저희가 2분기 리뷰 쓸 때만 해도 1,500원 왔다 갔다 뭐 1,400원 후반대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3분기 환율 가정을 거의 1,500원 정도로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400원을 깨버렸으니까 네, 1,380원. 한 6, 7%, 7, 8% 지금 하향 조정된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 하이닉스 거의 수출이기 때문에 이거 고스란히 그냥 매출액 탑라인이 감소하는 거고 네. 매출액 탑라인 감소돼 버리면 영업이익도 당연히 감소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추정치에는 환율이 굉장히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시장이나 그 애널리스트를 보고서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단순하게 이제 숫자만 딱딱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가정들이나 이런 것들도 지켜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펀더멘탈하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추정치가 뭐 생각보다 못 올라간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될지가 중요하겠죠. 펀더멘털은 분명히 내가 봤던 것보다 상향 여력이 생겼는데 네. 환율 때문에 이게 조금 추정치가 네. 못 올라갔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 정도의 환율이 오르면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여러 증권사에서 어쨌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전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 48만 원, 하이닉스 360만 원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인가요? 환율이라는 변수가 없으면 여전히 좋게 보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정치를 상향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은 추정치와 이 멀티플의 이제 곱인데 이 멀티플 부분이 분명히 저도 내려야 되는 압박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표 주가 산정을 할 때는 글로벌 동종 업체들의 멀티플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2개월 전 대비 지금 대부분의 메모리 업체, 뭐 스토리지 업체 그리고 전체적인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일정 부분 좀 하락을 했고 그래서 멀티플이 전부 다 레벨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멀티플이 좀 낮아져야 돼요. 네. 예, 근데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한 달여 만에 주가가 막 40% 50%씩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또 과하게 빠진 구간이었어요. 그 과하게 빠진 멀티플을 고스란히 적용시키기에는 좀 오히려 너무 변수를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되고 주가가 조금 안착이 된다면 그 정도의 멀티플을 가지고 목표 주가 산정을 다시 고민해야겠다. 네. 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한 달여가 지나면서 일정 부분 회복이 되고 있고 약간 안정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튼 당시보다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민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어차피 추정치가 올라갈 거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김록호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전에 추정했던 것 중에 변수가 생겼다면 원화가 좀 강해졌다. 6에서 한 7% 정도. 그런데 우상향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 디램의 스팟 가격 여전히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드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쇄되느냐, 뭐 상쇄가 못 되느냐의 싸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무조건 올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이제 환율 때문에 이게 제대로 못 올라가고 네. 이제 조금 이제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서로 상쇄되는 수준인 건지 아니면은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조금 더 세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메모리 가격 상승폭 대비 환율이 오르는 게 더 커서 네. 오히려 추정치가 또 내려가야 되는 건지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정 가격이고 스팟 가격이 있는 것처럼 디램이 환율도 해칭 다 하지 않아요? 회사가? 아니요, 그렇게 막 못해요? 막 적극적으로 막 해치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금융 비용이 커질 수 있으니까. 네네. 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어때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네. 떨어졌죠. 맞습니다. 이게 네. 기대감에 비해서 매출 이연이나 뭐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이 컨센을 하회한 기업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 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하락 구간 동안 대부분의 소부장 업체들도 같이 네. 주가 하락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 코스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네. 이 지수의 또 하락과 함께 큰 폭으로 빠진 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봤었던 것보다 많이 밸류에이션이 만만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됐는데 실적이 엄청 잘 나오면은 아마 반등폭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실제로 실적이 뭐 일부 업체들은 매출이 이연됐다거나 그리고 어떤 업체들은 매출은 이연되지 않고 잘 나왔는데 이제 성과급이나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컨센서스를 미스했거나 네. 뭐 이런 업체들이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증설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글로벌
장비 업체들도 고점 대비 조정은 받았지만 여전히 40배 이상을 유지를 잘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국내 업체들의 주가 조정이 충분히 일어났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 매출액 단위든 영업이익 단위든 미스는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의 이연은 이 장비 셋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2분기 때 매출이 안 잡힌 만큼 결국 3분기에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출 이연에 대한 미스는 결국 다 메이크업되는 이슈인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단도 대부분 다 성과급이나 이런 일회성 비용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연말 성과급이 너무 세게 나가면은 4분기 실적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미리미리 조금 충당금 형태로 반기 반영해놓고 이런 회계적인 이슈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4분기 때 한꺼번에 떨 거 두 번으로 나눠서 떨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 연간 추정치에 대한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은 네. 펀더멘탈은 여전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2분기 실적 미스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결국 글로벌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어떤 형성되어 있는 멀티플 대비해서 항상 저는 한 30% 정도 할인해서 우리나라의 멀티플을 봐야 되는데 그 30%의 할인을 했을 때 현재 멀티플 대비 업사이드가 50% 이상 보인다. 그럼 뭐 당연히 Why not? 추천이 가능한 거고 네. 그런 종목들이 제 커버리지 안에서는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소부장 업체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어떤 큰 주가 낙폭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디스카운트를 해서 적용해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 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좀 민감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SK하이닉스 얘기입니다. 솔리다임 네. 상장 추진 이게 아직 뭐 한다 만다 얘기 많죠. 근데 시장에서 이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조 ADR 상장에서 들어온 거 그대로 주주환원 뭐 다 이제 계산이 산수적으로 사람들이 막 하더라고요. 솔리다임 자회사 상장하면 회사야 중장기적인 시계를 보고 하는 것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주주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솔리다임의 별도 상장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해진 바도 하나도 없고 예, 저희도 사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상장을 뭐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도 되게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솔리다임을 별도 상장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저는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무리해서 진행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뭔가 베네핏이 뚜렷하면 저희가 뭐 하겠는데. 네.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는데 뭐 이번 ADR 상장도 뭐 이렇게 엄청난 베네핏이 또 이렇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예,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무리해서 솔리다임을 또 추가로 진행시킬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공식적인 입장을 좀 꺼려하는 이유가 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뭐 분할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솔리다임 이슈, ADR 상장 관련돼서 뭐 전환을 언제 하느냐 등등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뜨거운 감자이긴 한데 네.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담당 애널리스트니까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건 혹시 회사 IR과 뭐 어쨌든 서로 소통하다 보면 뭔가 온도차라는 게 일반인들보다는 좀 느끼지 않을까. 2분기 컨퍼런스 콜 끝나자마자 시장의 해석은 야 삼성전자 잘했다. SK하이닉스 너무 주주의 마음을 모른다. 이렇게 IR 할 바에는 삼성전자처럼 해야지라고 했는데 실제 주주환원 정책 발표할 때는 또 여론이 바뀌었어요. 야 SK하이닉스 너무 잘했다. 삼성전자 진짜 뭐 하는 거냐. 그거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에서 그 업무하시는 분들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 시장의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느끼는 혹시 그분들이 느끼는 뭔가의 코멘트 그런 게 있습니까? 글쎄요, 뭐 IR 측이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뉘앙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예, 뭐 실질적인 코멘트가 말고 그런 이제 뭐 감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캐치가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회사는 이 IR에 대한 톤이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언급할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정해놓고 네.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공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누구는 다른 말하고 누구는 다른 말 하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원칙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이닉스 실적 발표 당시에는 주주환원 관련한 코멘트들이 되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오히려 더 깔끔한 뭐랄까 더 많은 부분들을 공유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이 안 받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까지만 뭐 공개한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밖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지고 나니까 이제 진행을 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마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금융 계열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네. 10% 이것도 사실 좀 네. 고려를 해야 부담불리고.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약간 더 소극적이었을 수도 있죠. 네. 네, 이 주주환원 이슈부터 엔비디아 실적까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 가운데 이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 전략은 그럼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뭐 최근에 다들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어떤 강한 반등, 큰 낙폭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오기는 좀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슈들도 분명히 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런 자사주 매입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정 부분 조금 매물대가 조금 해소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매일 1조 가까운 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나면 펀더멘탈과 이런 것들의 회귀하는 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주가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10월 초 그리고 하이닉스 세부 실적 10월 말 아직까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런 한 달 반 정도의 이제 시간 동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가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면 네. 결국 주가는 회복하는 흐름으로 저는 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긴 호흡으로 봐서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도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또 주가는 분명히 회복 기조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지만 이 어려운 구간을 잘 버텨야 돼요. 이 어려운 구간을 잘 버텨야 되고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6월 한 초중순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찍힌 날이 손에 꼽혔습니다. 근데 지금 7월 말 이후 근 한 달 동안은 한 달의 순매수 아마 찍히는 날이 지난 6개월에 뭐 비등비등하거나 더 많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충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가격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주주환원이나 이런 규모들을 봤을 때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롱머니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다 롱머니는 아니잖아요. 외국인들도 해치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롱머니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 주주환원 규모 그리고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결국 내년, 후년 그리고 긴 호흡으로는 5년 이상 유지된다는 그림을 봤을 때 네. 충분히 주가가 부담스럽지 않은 레벨로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외국인 순매수들이 들어와주고 한다면 결국은 또 주가가 회복이 돼서 외국인 순매수한 이후에 결국 또 외국인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고 그 기간에 또 뭐 예를 들어
안타깝지만 뭐 개인 분들이나 이런들이 만약에 매도가 많았다면 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또 해석이 돼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다 개인의 사정이 있고 어려운 구간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3분기 실적 발표 전 그리고 연말까지 주가는 회복할 수 있는 무조건 회복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복의 폭은 뭐 이제 가서 봐야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회복 기조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놓고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 이재찬 대리가 하나증권 릴레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 링크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압축 찾아뵙겠습니다. 네, 4분기 압축 투자. 포트폴리오 압축 투자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